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되는 조문객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배경이 장례식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양희님께서는 귀신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살짝 금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계시는 금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를 챙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예식장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일, 오호, 예. 요걸 한 4가지 정도, 그 정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조문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 잠깐 일했던 곳의 어른, 직장 상사죠. 네. 이분의 아내분 상이었어요. 네, 조문을 가면 바로 정면으로 영정사진이 있고, 단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유가족, 그러니까 고인에게 인사드린 후 조문객이 왼쪽으로 가서 서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국화꽃을 놓거나 향을 꽂아야 할 텐데, 이제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보니까 향 꽂는 곳 바로 앞에 어떤 여성분이 3대 옷? 예. 하얀 옷 같은 걸 입고 계신데, 일본 영화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기모노 입은 여성분들 앉아 계신 모양 있죠. 예. 그런 태도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올리시고 굉장히 단정하고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지? 뭔가 종교적으로 다른, 내가 처음 겪는 그런 조문 방식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금방 접었던 게, 조문들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성분의 얼굴이 영정사진 속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본인 장례식 조문에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직장 어른의 아내분이시겠죠? 이분이 조문하는 분들의 얼굴을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눈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선을 한번 돌려보셔요. 눈만. 그러면 눈이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문객들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다가 제 차례가 돼서 조문을 하러 올라갔는데, 이분이 너무 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래서 그냥 국화는 옆쪽에서 뽑아서 단상 위로 올리니까 제가 일부러 향 대신에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네,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이 제 눈앞에서 눈 진짜 엄청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옆에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인연인가? 아닌가? 인연인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야. 너무 무섭잖아요. 인연이 아니라고 하죠. 예. 말하면 또 옷 달라붙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예. 유족 인사드릴 때도
고개도 못 들고 앞에 계신 그 유족분 무릎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사드리고 나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 귀신이 손님들 식사하는 자리로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오셔서는 식사하는 손님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근처 테이블로 오시니까 점점 더 긴장되더라고요. 예.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인연인가? 아닌데? 인연인가? 이러시는데 이거 진짜 누구 찾고 있다 느꼈던 게 그 제 등 뒤에서 우리 애기들 꼭두각시 그런 춤 있잖아요. 예. 그 어깨 너머에서 앞쪽으로 얼굴 보려고 내다보는 그런 동작. 아, 그거 이름 뭐였더라? 앞에 그 애기 앉아 있으면 뒤에서 신랑 역할 맡은 애가 맞아. 요리에서 얼굴 보고 저리에서 얼굴 보고 하는 그 느낌으로 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는 인연은 아까 봤고 이러세요. 예. 인연을 아까 봤대요. 얘는 봤으니까 아닌 거 안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누구 찾고 있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자 손님들을 그렇게 보고 다니시는데 3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여성분을 딱 보시더니 예. 그 손님 등 뒤로 가서 머리카락을 팍 낚아채고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오, 예. 차차차차차 누르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예. 전 여기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손으로는 그 여자 손님 조문객 머리채를 잡은 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혀를 막 뽑는 거예요. 예. 어릴 때 한 번쯤 본 그 모자에서 망국기나 손수건 계속 나오는 마술 있잖아요. 오, 예. 거기서 나오는 손수건 마냥 혀를 뽑아요. 이거를 뽑아서는 그 여자 손님 머리채랑 묶는 거예요. 예. 전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손님이 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가야겠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혀랑 머리랑 묶인 채로 같이 따라가세요. 제가 이거 너무 넋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장례식을 직장 어른이니까 같이 직접적인 뭐 친분이 있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사연이라던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좀 빠지고 나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산모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목을 매는 방법을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혀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뭐 돌아가실 때 방식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이러고 장례식은 갔다 왔는데 한 3달 정도 후에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서는 내부 전산에 공지 같은 걸로 경조사 알림이 좀 뜨거든요. 거기에 3개월 전 부인상 치른 어른 재혼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뭐 일단 올라왔고 상대방이 그 초혼이셨던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 청첩장을 봤더니 3개월 전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와. 혀랑 머리채랑 묶여서 장례식장을 나갔던 그분이시더라고요. 예. 행간에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로는 애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유 자체가 남편분이 다른 분의 마음에 품는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후에 저는 학업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 어떻게 됐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시 재혼하신 것도 끝났다고. 네. 오. 근데 네. 어떻게 장례식장에 올 수가 있지? 그러고 그죠. 나서? 그러니까 아마
두 분만 알고 계시는 남편분과 그 여성분만 아는 그런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야. 그분이 인사는 안 드리고 바로 식사 자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조문 앞에 앉아 있다가 식당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저기 안 거치고 그냥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 진짜로 귀신 보시니까 별의별 거 다 보시겠네요. 다 알고. 네, 이렇게 맞춰서 좀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사실. 그렇겠다. 아, 이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그쵸. 절대로 이런 불륜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예, 진짜 큰일 납니다. 어, 안 하시는 불륜도 게 하지 제일 마시고. 좋고요. 안 하는 게 와. 제일 좋고 가지 마셔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뭐 아저씨도 무서웠고 저는 그렇게 머리 산발해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도 너무 무서웠고 예. 혀가 그렇게 머리채랑 묶는 거를 보고 저는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묶이나 싶기도 한데 이 머리끈으로 머리 묶듯이 혀로 확 감아버리시더라고요. 야. 그럼 또 다른 경우도 대단하다. 있었나요? 다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친구 중에 장례식장 알바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대타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귀족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보통 반년 이상 한 직업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게 직업 계단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직종을 제가 피했던 이유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장례식장, 병원, 영안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김양희님 더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도 예식장은 분위기도 밝고요. 아, 낮에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혼자 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거 여기는 그 느낌과 분위기부터 너무 달라서 예. 제가 안 했단 말이죠. 제가 가능하면 피하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좀 됐는데 그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시라고 하죠. 옆쪽으로 자꾸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눈 가장자리에 뭔가 걸리는데 괜히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색깔이 바뀌어요. 흔히들 뭐 검은 게 쑥 지나가더라. 뭐 하얀 게 휙 지나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빨강색도 아른거리고 파랑색도 아른거리고 뭐 검은 커튼이 눈앞에 휙 이렇게 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게 계속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주변에서. 예. 그래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슬슬. 아,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막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면서 야, 나한테 이상한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전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관리해 주신 분이 저보고 조문하는 장소에 계속 꽃이 흐트러지니까 가서 정리 좀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단상 위에 있어야 되는 꽃들이 막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단상 위에도 예쁘게 약간 아치형으로 공작 뒤에 무늬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막 다 뒤틀려 있고 영정사진도 넘어가 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분명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장례식이다 보니까 괜히 좀 쎄한 기분 들어서 아 이걸 정리하다가 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탁 들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 있고 꽃으로 돼 있는 단상 부분 있잖아요. 조금 높은 부분. 그 위에서 그 무당들이 입으시는 오색 색동옷 같은 화려한 옷 있죠. 예. 그 옷을 입은 귀신이 영정사진 옆 단상 위에서 막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상에 꽃장식이 있다 보니 그 길이가 짧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제가 팔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그 정도 길이? 근데 그 길이의 단상을
전부 뭐 무대로 쓰는 것처럼 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팔을 하늘로 해서 막 흔들고. 예. 여기서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당 옷 입은 귀신이 단상 위에서 팔짝팔짝 막 뛰고 있으니까 그 단상 아래에서 어디서 뭐 하던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6명? 예. 누구는 절을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빌고 있어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어머님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막 장독대에 빌 때 하는 그런 모양처럼 빌고 있더란 말이죠. 꼭 무슨 군놀이 하는 것 같았어요. 예, 부술한다기보다 군놀이 막 재밌게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군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꽃 정리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솔직히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책임자 분 보고 저 혼자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정리를 하고 예상한 대로 3일장 내내 꽃 계속 떨어져서 주워두고 계속 그랬어요. 얘네 3일 내내 이랬거든요. 와. 다른 귀신들은 모르겠는데 이 무당 귀신은 너무 무서웠던 게 예.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구슬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헤 하는 느낌으로 웃어요 얘가. 예. 근데 이 귀신이 헤 하고 웃으니까 입에서 피가 하얀 국화 위로 훅 떨어지는데 오. 이빨이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어떤 모습 생각하시면 되냐면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 종류 보면 싸움하다가 입 한 대 탁 맞으면 입 터져서 치아 빨갛게 물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웃을 때 입 가장자리로 드라큘라처럼 피 한 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입을 확 하고 열면 물이 훅 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가 단상 위 꽃 위로 바닥 위로 쏟아져 내리고 웃고 있는 입안 치아 사이사이에는 그 핏물이 들어있던 거죠. 야. 이거를 눈 마주칠 때마다 하더라고요. 3일 내내. 이걸 또 실제로 보셨으니까 이렇게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진짜 거기 뭐 안에 가서 뭐 해라 간 거 너무 싫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예. 뭐 시킬까 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좀 여담이긴 한데 고인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라도 여러 사연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고인은 원래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예.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고 병이 낫고 싶어서 가짜 무당인지 허주를 모시는 무당인지랑 연결이 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앓다가 말기에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문하는 곳 그 단상 앞에서 군놀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더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만 이 귀신들이 가짜 무당과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사연을 알고 지나가던 애들이 놀고 있는 건지 예. 이거는 잘 판단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귀신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예.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없으려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상관없는 그런 귀신들도
상관없는 애들이 와요. 상관 있는 어. 애들보다. 상관 있는 애들은 한 명밖에 없겠죠. 그 당사자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사연과 제가 목격한 이 귀신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만큼 정말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장례식장 가서 어떤 식으로든 고인을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내 의사와는 또 별개로 예.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장례식의 빈소를 찾았는데 이 이야기의 고인은 지인의 아들이었어요. 예.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근데 식사 자리가 여기는 좌식이었어요. 네. 앉아서 먹는 그런 곳이었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좀 느껴져서 테이블 아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그 테이블 아래에서 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앉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가 제 종아리를 베고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를 베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테이블 아래에서. 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람 눈 보면 굉장히 반짝여 보일 때가 있거든요. 희번뜩거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더벅머리에 눈 흰자에서 광채가 나는 젊은 남자였어요. 예. 이런 남자가 뜬금없이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에 얼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양반다리 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우리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저 허벅지 베듯이 이렇게 제 종아리를 베고 눈을 위로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움찔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턱 막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예. 저보고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조문한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영정사진에 그 얼굴의 형체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됐든 뭐 하는 행동이 무서우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하고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일행끼리 같이 밥 먹는 와중에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아들이었다더라,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다더라, 착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남자 귀신이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오. 되게 수줍다는 듯이 좋다는 듯이 웃다가 테이블 아래를 낮은 보복으로 기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엎드려서 하는 보복. 그거를 기어서 다른 테이블 조문객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희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는 건 이 애가 아마 칭찬 듣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제 바로 옆 테이블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다리만 안 대고 있다 뿐이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주시하면서 옆 테이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말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젊은 놈이 어쩌고 뭐 굳이 그런 곳을 가서라던가 네. 어릴 때부터 부모 속 썩일 때부터 알아봤다라던가 네. 그런 종류의 말이었는데
이 남자 귀신이 막 씩씩거리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예. 그걸 나오더니 그분들이 드시던 소주잔과 음식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 자기 욕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러고 나서 거기 있는 테이블 전부를 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남자 귀신의 태도만 봐도 그 테이블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 안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 남자 귀신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기는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라서 저는 다행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자기 욕했다고 마음 나쁘게 먹어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얘는 침을 뱉었지만 내가 데려가야겠다, 내 욕했으니까 같이 가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예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기종님들은 가시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듣고 있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렇게 흉을 본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 그 염하고 나서 마지막 가족분 볼 때도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다친다고 한마디씩 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 물론 제가 말했던 게 굳이 귀신을 봐서라기보단 당연한 예의기는 해요. 그럼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산 사람은 살았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뭐 어떤 나쁜 마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분의 속마음까지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충분히 조심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와,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도 네. 이제 비교적 좀 흔하게 알려진 장례식 금기에 관한 건데 임산부는 원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맞아. 예.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산부는 장례식에 안 가면 좋지만 아직 뭐 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유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도 장례식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게 또 관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면 뭐 가시라고 할 거예요. 뭐 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장례식장 빙소 안으로 조문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인사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앞에 이야기처럼 저는 똑같이 장례식 아르바이트 그 대신할 때 일인데 네네. 어떤 분이 되게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셨어요. 제가 출산을 안 해봐서 몇 개월인지까진 모르겠으나 배가 꽤 불렀으니 한 7개월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되는 임산부 때 오셔서 조문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 그냥 뭐 오셨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이 임산부 옆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셨어요. 하얀 머리를 하고 상투를 탁 올리시고 그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 그런 것 마냥 근엄하게 딱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산부 조문객의 배를 엄청 인자하게 쳐다보시다가 저랑 또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 임산부 조문객 집안의 어른이라던가 네. 뱃속의 아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조상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뭐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임산부 조문객 배를 막 쓰담쓰담 하시기도 하고 그 배에 귀도 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밤이 깊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저도 그냥 이제 근처 구석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꽤 가까운 분이셨는지 이 임산부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은 계속 계시고 뭐가 보이고 하니까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눈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서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배를 스탐스탐 하시다가 손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게 스탐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땅을 파듯이 임산부의 배를 팍 긁는 양상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서 제가 완전 굳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배는 그대로 팍 긁으면서 눈만 위로 탁 치켜떠서 저를 보더라고요. 예. 그 보면서 이러고 웃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 예. 그 흡사 그 소리는 강아지들 엄청 더울 때 내는 이런 소리 있죠. 아, 예. 그런 소리랑 비슷한데 그래도 그 행동과 소리의 그 기괴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저는. 예. 아, 미쳤다. 진짜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점점 머리가 검정색으로 변하고 얼굴 골격도 조금씩 작아지면서 웬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뭐야? 이러는 와중에 얘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임산부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당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자리라도 한쪽으로 좀 몬다고 이제 손님들 다 갔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핑계를 대서 한번 자리라도 옮겨볼까? 그러고 나서 저 귀신 반응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산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예. 저 정말 바로 119 전화했거든요. 예. 너무 겁이 나서 119가 오는 동안에도 배가 아파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여자가 웃겨 죽겠다고 웃고 있는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이 여성분 가족분들을 모시고 옆에 방 있다고 빨리 옮기자고. 혹시 자리라도 옮기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선도 그거밖에 없어서 막 옮기자 저 뒤에 방 있다 이러고 있는데 막 업고 앉고 막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그 군중 하나 무리인 것처럼 막 따라오면서 막 손뼉을 치면 끼끼끼끼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어우, 얄미워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딱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근데 얘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긴박한 그 순간에 혼자 좋다고 막 끼끼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죄송한 말인데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예. 진심으로. 예. 근데 그렇고 막 혼자 막 돌아다니고 저희는 방으로 옮기고 하는데 얘가 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119밖에 답이 없다 이러는데 다행히 한 5분 안 넘겼어요. 병원이다 보니까 진짜 빨리 왔어요. 예. 그리고 임산부를 싣고 가시는데 침대로 옮길 때 보니까 하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가시고 순식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얘기는 길게 했지만 저도 숨 돌리고 있는데 그 빨간 원피스 입은 키키키 웃던 그 여자가 물끄러미 임산부 조문객이 간 방향을 보고 터덜터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예. 다행히 임산부 그분을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그 병원 장례식장의 령이었나 봐요. 제가 빈소 입구에 서서 그 여자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빨간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종아리부터 발, 맨발이었어요.
맨발까지 떼꾸정물이 가득한 거예요, 막. 아이고. 그래서 뚜벅뚜벅 장례식장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보는 동안 기분이 되게 춥고 시리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사실 한 5발자국?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영겁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발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세히 보니까 피였어요. 아, 뭐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떼꾸정물이라고 생각했던 곳부터 피가 말라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 떼꾸정물이. 예. 그렇게 피를 따라서 시선을 위로 옮기다 보니 이게 자세히 보니까 원피스가 빨간 원피스가 아니라 피에 젖은 원피스였던 거예요. 예. 많이 했나 봐요, 하혈을. 네. 왜냐하면 그 빨간색 틈틈이 본연의 옷색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색깔이 보였거든요. 나. 그렇게 걸어서 병원 모서리를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거와는 다르게 좀 처량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약간 뭐랄까 광란의 파티를 한 다음에 공허한 뭔가 이제 사람들도 많고 소통을 하다가 싹 빠져나간 뒤에 그 조용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임산부들이 장례식장을 가도 되냐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급적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 이제 미신을 조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품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면역력 약하신 분이 가면 또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상문 든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네. 걸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럼 차라리 과학적인 이런 면역력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하셔서라도 조금은 그래도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다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괜히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네. 괜히 나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느끼기에도. 네. 굳이 그거를 괜히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상갓집 음식 싸들고 오지 말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챙겨줘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할머니한테 진짜 등짝 맞았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들고 오는 내내 막 발자국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누구 따라온다 했더니 그거 그냥 밖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아, 귀신밥인데 왜 들고 왔냐고? 예. 전 가져가라니까 가져간 거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괜히 나온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할아버지 모습에 그런 연가였다가 갑자기 여자 귀신으로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그런 표정, 행동 자체는 좀 거부감, 경계심을 좀 낮추는 행동과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표현을 할 때도 조상신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계하지 못하게. 마치 꼬리 9 달린 애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변신의 귀재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장례식장이니까 금기 조금 익숙한 거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아, 난 진짜 김양희님께서 그 귀신 흉내낼 때, 나 미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귀신 보신 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일반적이지가 않아. 나 그럴 때 좀 막 느껴요, 그런 거. 좋다. 이런 거.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자극이 안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색다른 게 또 필요해. 막 진짜 상상도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귀경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듣고 봄대로 느껴주시면 전 그게 더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김양희님께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이런 금기사항이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임신을 했을 때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 가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장례식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